저희는 이걸 못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AI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AI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AI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면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AI를 원천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잘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현장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택배 연구소를 하신 원우님과 함께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음, 참 중요한 건 아까 고통 속에 있다고 했죠. 페인 포인트에서 답이 있습니다. 페인 포인트에서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용자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택배 여러분들 붙여주셨어요? 혹시 조그만 쇼핑몰 운영해 보셨나요? 그 붙일 때마다 주사가 멈췄는데 헷갈려요. 심지어 우편통으로도 입력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기반으로 얼굴을 인식하고 제 목소리 인식하고 제 패턴을 인식해서 그 히스토리가 파인팅된 이동기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바로 학습이 된 주소가 있는데, 그리고 운영자 이것도 크고 작은 것도 크고 어떤 깨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저희는 이용 배정도 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초강편 접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로 보내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어떻게 저희의 생활 패턴. 근데 이걸 한번 확인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데로 보내죠. 강석구 교육관을 보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지금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포장 시스템과 자동 분류 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의 이용증 항목적수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소환금은 크게 돈이 안 돼요. 그거는 실제로 현장 속에서 바로 찾았고요. 현재 이제 성장하거든요. 매년 CAGR 12.8%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 적재에서 그 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최근 쿠팡 사태 아시죠? 이때가 찬스입니다. 물론 저희에게 큰 자산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회적 가치가 또 중요한데 그 자산을 확보하기 정부 지원의 시니어 고용 창출에 대한 거를 앞서면 또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저에게 별로 오래간에 가지고 그래서 이 시니어 HR이 창출에 있어서 스마트한 관리자로서 의인들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인터페이스는 이미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전략시 기획실에서 일을 할 때 문제점은 저희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에서 예전에 그 스캐먼트 아시죠? 그런 것처럼 선진국에서 한번 성공했던 거 그걸 빠르게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해서 실제로 일본 야마토 운수 사례를 봤을 때 저희의 사업이 그래 대박보다는 빠르게 따라가면서 그 성장 흐름에 맞춰서 분야하는 것, 그런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개인화 AI인지 이런 어떤 멋진 말로 했는데요. 실제로 안면인식과 그리고 제로 UI 경험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매우 간단한 요즘에 가이드 코딩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백엔드는 따로 구현을 하겠지만, 그리고 물류 로봇 자동화도 현재 대통령상 표창을 받으신 우리 최순호 대표님을 통해서 개발을 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실제로 집화 효율성이 극대화되고요. 실제로 이 어떤 부정확한 고객에서 하는 어떤 수익의 누수를 차단하고 터미널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영화된 그 화물을 갖다가 자동 분류 시스템을 한 거, 그리고 CS 비용, 반성률을 아무래도 줄이는 것에 대한 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화 시간을 단축하고 기계 처리를 수익성 계산하는, 그래서 이형 화물 처리 비용과 기계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현재 비용 구조는 이걸 갖다가 저희는 올 자동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미팅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단계별로 이미 페이즈 1은 개발이 끝났고요. 실제로 시험을 했을 때 AI 안면인식이나 한기대회랑 실제로 했을 때 안면인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보안적인 이슈나 이런 개인정보를 갖다 긁어오는 것은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이 확실한 기회입니다. 투자자에게 사실 저는 이제 투자를 한 5번 정도 유치를 했는데 의미 없는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에 계셔서 의미 있는 투자, 프리밸류 18억에 최소 11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했을 때 사회적 협력과 그리고 시스템 혁신, 엔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스테이션을 개발하는 누구에 대한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분석했을 때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과연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 그냥 60만 원 정도? 너무 적은데 이거는 수익이 안 나겠는데? 그런데 놀랍게 현장 속에서는 월 5만 건의 진짜 실제 택배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월 5천 원. 그냥 이형적인 그리고 대형 화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월 25억 정도의 매출이 납니다. 한 지역에서요. 저희 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 속에서 택배사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장명수 원호님, 그리고 저희 다수 투자의 경험이 있는 이범준 의원님, 그리고 최순희 팀장님 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틀에서 노동분류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중간 자료에 시니어 고용 창출이 나왔는데 그거 미스매치가 있는 거냐? 사람 뜯어 인건비를 좀 줄이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떤 이제 시니어가 사실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사실 줄여도 됩니다. 20대, 30대는 얼마든지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시니어 고용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 지원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프레임 발표를 맡은 시초의 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는 이제 자유형 기업을 위한 AI 운영 체제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게요. 네, 지금 이제 2025년에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거의 이제 RPA 위주로 디지털 전환을 기업들이 시도했는데 그게 약간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의 역할을 충실히 시도했던 게 이제 RPA는 뇌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1픽셀만 뭐 UI로 바뀌거나 해도 멈추는 이제 구조적 취약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RPA가 이제 만드는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한 3배 정도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원했는데 디지털 상전을 모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뽑아본 자동화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회사에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에 많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방식으로는 기회가 많을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 진입 전략은 저희 제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작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교도 시장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중소기업이 보통 레거시 ERP라든지 RPA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 IT 인력 때문에 스스로 이제 유지 보수하는 데 문제가 많고 높은 광고 업무 비중이 있어서 저희의 솔루션의 가치를 아마 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산 전략은 이제 제품 주도 성장으로 이제 저희 무료 가이드 코딩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현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직접 저희 제품을 소개해보고 이제 경험해봐서 이제 팬으로 전환시키고 이제 이들이 조직 내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도입을 주도하게 만드는 방식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인력으로 계속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문제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인건비도 늘어나서 근본적인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형으로 계속 매출과 인건비가 증가하고 높은 비용과 느린 대응, 낮은 확장성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접근법은 이제 깨지기 쉬운 자동화를 대체하는 스스로 치유하는 자율형 AI의 플랫폼을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유지 보수의 비용을 줄이고 무한한 확장성과 즉각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비용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하듯이 완성되는 바이브 코딩, 요새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핫한데 비개발자들도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했을 때 코딩을 할 수 있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 그것을 LLM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 같은 것을 실행을 시켜서 노코드 그리고 프롬프트의 강력함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것이 핵심인데 멈추지 않는 자동화, 자가치유 엔진이라는 것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비전 AI를 이용해서 UI 변경을 감지하여 환경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서 코드를 수정하고 중단하지 않고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스스로 셀프-힐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많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업무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AI 회계 리서치, AI 마케팅 어시스턴트, AI 법률 자문, SLM 스튜디오 등의 많은 업무들이 있고 저희는 이 AI들을 도메인 특화 AI 서비스들과 결합을 해서 모든 핵심 업무를 지휘하는 반대탑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대시보드를 넘어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업무에서의 생성형 UI를 펜해서 실시적으로 분기별 매출상 5개 제품 보여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형식을 즉시 만들 수 있는 화면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성과에 기반해서 과금을 하려고 하는데 월 구독료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성과 수수료라는 것은 AI가 성공적으로 어떤 업무를 완수했을 때 건당 과금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도 낮추고 상당의 성장 가능성을 열려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또 AI 모델의 질이 향상되고 더 높은 성공률과 저의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 소개인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제가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품질 경영팀이랑 기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R&D 자료라든지 아니면 품질 자료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파편화되는 게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이런 걸 직접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페인포인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PC 프로세스를 AI 신뢰성 검증에 도입을 하고 싶고 진성호 의원님 CTO 역할을 맡았는데 한국문자 결혼식에서 반도체들의 정밀한 시스템 직접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환 의원님은 CSO로 카페인 마케팅 CEO시고 경영부서로 정부 지원 사업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설계하시고 시장 진입 전략을 전문가로 오셨습니다. 이충영 의원님은 CEO 스피티 영업팀에서 보안 및 세일즈 고객사 발표를 주는 분야를 하고 계시고 최현실 의원님은 CTO로 제니스 로보틱스 기부 설계 과정으로 로봇 설계 역량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자동화 설계에 접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투자 제한이 작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게 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하는데 목표는 2026년 MRR 30억을 달성하고 시리즈 A 라운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플랫폼 운영 인프라, R&D 인력 확보, 다가치 인지 고도화의 50%, 초기 고객 확보 및 마케팅의 30% 정도를 사용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투자 해수 전략 두 가지를 마련해봤는데 하나는 전략적 M&A로 국내 대기업들의
SI 기업들은 이제 시스템을 다루는 기업들의 인력 중심 모델을 이제 AI 솔루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M&A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면 이제 기술 특례 성장 IPO를 통해서 이제 코스닥에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질문 있어요? 다들 힘드시죠? 거꾸로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질문 없어요?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동화가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기술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RPA는 일반적으로 약간 하나만 뭐 설정했던 게 바뀌어도 자동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이제 AI를 접목해서 스스로 이제 그 오류 나온 것을 수정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셀프 힐링해서 다시 이제 코드가 다시 작동하게 이제 프로세스가 정상으로 재개하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에이전트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초였습니다. 네, 그 10개조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3시 45분인데요. 제가 2분 더 드릴 테니까 투표도 좀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가? 네, 지금 한 25분 정도가, 25분 정도가 투표를 하신 거가 나오는데요. 네, 37명이 하셨네요. 네. 1분 정도만 더 드려도 돼요. 46분까지 투표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집계하는 데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투표부터 마무리해 주시죠. 투표 마무리하면 네, 집계가 될 겁니다. 네. 자기소개 하신 분 없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고 자기소개 투표하신 분들은 다른 도로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하는 동안 15주의 이제 강의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15주 동안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는 이제 15주 강의를 제가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연사분이 와서 하는 걸 들은 적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AI는 사실 여러분들 AI를 외부에서 엄청나게 강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AI 대전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업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수업도 그랬어요. 우리 수업도 애초에 저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강연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양한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런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장을 정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저는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좀 앞에 생략된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맞는 기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AI 대전환 시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서서 코멘트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당장 각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10개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당장 뭔가 우리 본인의 어떤 영역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장 내에 유사한 플레이와 유사한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에는 사실은 그런 시장에 대해서 더 기존보다 더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애로사항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러니까 그 페인 포인트라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페인 포인트를 가진 소비자가 형성되어 있는 그 시장을 잘 정리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나 사실은 AI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기획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네. 당장 우리 상용화된 여러 가지 GPT나 그리고 그 요새 또 저기가 되고 있는 잼미나이 솔루션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잼미나이나 GPT를 나만 쓰느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뭐 기회의 바다처럼 AI 개선하는 포장이 되어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와 관련된 IR든지 국가 뭐 R&D, 오늘은 또 특이하게 국가 R&D를 지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당장 이제 알파고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장 어느 분야에 AI만 갖다 붙여도 신선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AI를 붙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AI를 붙이는 것도 붙이는 거지만 어떤 고객들한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아직 집계가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결과가 아니네요. 그래서 마침 또 무슨 말을 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걱정이 있는데 아침부터 여러 걱정을 어쨌든 3조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 3조가 아니라 3위 3위 10만 원, 2위 20만 원, 1위 30만 원. 국민보험을 이렇게 올려놓고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등은 10만 원 상당의 3등은 누가 됐나요? 3등은 3등 아주 센스 있게 잘해주셨습니다. 3등 알로 세트기기 3등을 하셨습니다. 안 나오는데 이창원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제 2등부터는 학점에 대한 수기까지 나오는 학점에 대한 수기까지 2등은 자 누가 됐을까? 2등은 사조 팀장이 누구시죠?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가서 팀장이 아니구나. 2등은 다시 말해서 이제 팀장 A와 20만 원 상당이 되는데 2등은 제가 이게 조하고 명의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이분들 2등은 오작교 국가 R&D 매칭 플랫폼으로 저희 이종현 팀장님이 누구시죠? 팀장이 누구세요? 그러면 우리 위민경 원님은 A가 보장이 되신 거고 3조는 A가 보장이 되신 거고 마지막에 1조만 남겨놓고 있어요. 1조는 1등 1등은 팀장 팀원 A와 함께 30만 원의 상당히 10조에서 발표하시는 김성정 팀장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가 될 것 같아요? 1조가 될 것 같아요.
네, 1등은 랜덤 애쉬 1조가 우리 장준기 팀장이 보였던 1조 전원은 A를 제가 1등은 1조로 잘못 적어가지고 결과물이 1조를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1등을 한 것 같으세요? 어떻게 1등을 할 것 같으세요? 팀원들이 그럼 내년에 어떻게 진짜 사업에 지원을 하실 겁니다. 1등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다. 근데 뭐 이렇게 저희는 조금 이제 재미 반, 재미 반, 반으로 이렇게 좀 모의 평가를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IR 뭐 여기 아까 우리 페어리 배주 계신가요? 페어리 배주도 그렇고 뭐 다양한 브레인벤션도 있고 이렇게 IR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지금보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조금 뻔하고 조금 이제 흔한 말일 수 있지만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예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IR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시대에는 이런 R&D 기획을 하고 아이템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게 정말 쉽고 누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있고 편해졌거든요. 하다못해 자료도 내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편해졌다는 거지만 그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편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기획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시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김원혜 대표님의 세미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3년 뒤에 AI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꿀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3년 뒤가 아니라 3주 뒤, 3일 뒤를 봐야 된다고 할 정도로 AI 대전환의 뜻이 그거잖아요. AI가 정말 우리 모든 영역에 깊숙하게 이제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아주 자세하지 않은 시장 조사, 아주 자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정의, 아주 자세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아주 자세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회피 전략, 아주 자세하지 않은 플레이어들에 대한 분석, 아주 자세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이해, 아주 자세하지 않은 계획서의 작성, 그런 것들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어필을 하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강의는 사실은 초반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AI로 이제 다양한 기회가 다가갈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발표되지만 막 청중들이 막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을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치밀한 준비가 여러분들의 AI 대전의 시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은 제가 그런 원인의 의미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하나팀장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참석을 잘 해주셨고 조별 모임도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주셔서 오늘 좀 어떤 해보다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까 막 저쪽에 막 4명이 뭔지 질문한다고 동시에 막 손을 드셔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랐는데 그 열정과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가기는 힘든 참 팍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막 앞다투어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는 그 열정만 있다면 우리 AI 대전환 시대가 아니라 AI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지금 현명하게 잘 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기회도 보시고
원인도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나 포지션도 보셨기를 희망을 하면서 그러셨나요? 박영국 대표님 그렇게 보셨나요? 보셨나요? 플레이그라운드로 어떻게 새로운 좀 기회를 보셨나요? 개발자 입장에서 네. 개발만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네. 또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1등을 한 1조는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기회를 보셨나요? 이 수업을 통해서? 네? 1조. 어떤 걸 보셨죠? 구체적으로? 뭘 보셨다는 거죠? 좋은 말도 안 돼. 이제 오늘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대부분 신기시잖아요. 남은 1년의 MOT 생활이 더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과목을 들으세요. 어느 특정 교수님 과목만 듣지 마시고 왜냐면 다양한 교수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다양한 교수 뭐 미디어 있고 어떤 R&D 과목도 있고 뭐 기술 트렌드 과목도 있고 회계 과목도 있고 통계 과목도 있고 뭐 인사 조직도 있잖아요. 그쪽의 분야에서 어떤 바라보는 AI에 대한 관점도 다양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남은 1년 동안 MOT에서 깨닫고 가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한 학기 참 재미없는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